안녕하세요. 아는 부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경매 입찰 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준비물을 모두 확인하셨으면 오늘은 입찰 준비물 중에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까지 보시면 혼자서도 경매 입찰은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이전 경매 준비물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입찰 시 명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작성해야 하는 방법을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명의, 법인 명의, 공동 명의 세 가지로 나누고 각 명의 안에서 직접 입찰해야 하는 경우와 대리 입찰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처음 시청하실 때에는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추후 입찰 시에 다시 보실 때에는 영상 안에 챕터를 만들어 두었으니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개인 명의의 명의자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찰 봉투 작성 방법입니다. 입찰 봉투 뒷면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사건 번호 예를 들어서 2020-5001호 라고 쓰고 물건 번호는 있는 경우만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내가 입찰하는 사건 번호에 함께 적혀 있으니 잊지 말고 더블 체크 하셔야 되겠죠. 봉투 앞면에는 제출자 성명에 본인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개인 명의 시 보증금 봉투 작성 방법입니다.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동일하게 작성을 하고 입찰자 본인의 이름까지 작성 후에 도장을 찍습니다. 뒷면에 인이라고 써있는 글자 위에는 모두 입찰자 본인의 도장을 찍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일 입찰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입찰 기일은 입찰하는 날짜입니다. 제출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작성을 하고 입찰자 본인의 이름과 도장을 찍습니다.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꼼꼼히 적어줍니다. 입찰 가격을 적고 보증 금액을 작성합니다. 이때 내가 금액을 제대로 적었는지 꼭 더블 체크하셔야 합니다. 0 하나만 잘못 쓰면 1,000만 원이 억이 되기도 하는 큰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보증 금액은 입찰을 위해 준비한 보증금 금액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최저가의 10% 혹은 그 이상을 적어주면 되겠죠. 폐차를 하게 될 경우 입찰에서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 반환 확인을 받는데요. 현금 자기압 수표에 체크를 하고 입찰자의 본인의 이름과 도장을 찍어줍니다. 개인 명의로 대리인이 가게 될 경우의 서류 작성 방법입니다. 입찰 봉투입니다. 뒷면에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작성해주고 앞장에는 제출자의 성명, 본인에는 명의자의 이름과 도장을 찍고 대리인에는 당일날 입찰을 가는 사람의 이름과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보증금 봉투입니다.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는 동일하게 작성을 하고 제출자에는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 즉 대리인의 이름과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뒷면에도 인이라는 글자 위에 입찰 대리인의 도장을 찍어 제출합니다. 어디에 누구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기일 입찰표입니다. 입찰 기일, 입찰하는 날의 날짜를 적어주고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적어줍니다. 입찰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는데요. 오늘 오지 못한 입찰자, 즉 실제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 본인과의 관계에서 주로 가족, 지인이라고 적으면 되는데요. 문제될 만한 단어만 적지 않는다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아래 보증금 반환 부분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도장을 찍습니다. 대리인이 입찰을 하러 가는 거고 보증금 반환도 대리인이 받게 되겠죠. 그러니 마지막에는 입찰자의 대리인 이름과 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현금 자기압 수표에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대리인이 가게 될 경우 위임장 작성은 필수입니다. 위임장 작성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도 적어줍니다. 아래에는 입찰자, 즉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만약 명의자가 1명이 아니라 2명, 3명이 된다면 아래 칸에 더 적어주면 됩니다. 공동 명의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명의입니다. 법인 명의로 직접 입찰을 하게 될 경우 입찰 봉투 작성 방법입니다. 뒷면에는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모두 적어주고 봉투 앞면 제출자 성명에 입찰 법인과 대표의 이름을 적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주식회사 아는 부부 사내이사 홍길동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도장 찍는 란에는 입찰 법인의 도장을 찍어주면 됩니다. 보증금 봉투에는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적어주고 제출자에는 입찰 법인의 대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봉투 뒷장에도 도장을 찍는 것 잊지 말아야겠죠? 기일 입찰표를 살펴볼게요. 입찰 기일, 즉 입찰하는 일자를 적고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적고 입찰자에는 입찰 법인 혹은 대표의 이름과 도장을 찍어줍니다. 주민등록번호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어주면 되고 옆에는 법인 등록번호를 적어줍니다. 주소는 입찰 법인의 사업장 주소를 적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입찰 가격과 보증금액을 작성해주고 현금 자기압수표에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 입찰자의 대표 이름 주식회사 아는 부부 사내이사 홍길동이라고 적어주고 도장도 찍어주면 기일 입찰표 작성은 끝입니다. 법인으로 대리 입찰을 가게 될 경우에는 입찰 봉투 뒷면에는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쓰고 앞면 제출자 성명에는 본인 칸에 오늘 오지 못한 법인 대표의 이름과 도장을 찍습니다. 주식회사 아는 부부 사내이사 홍길동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보증금 봉투 작성도 비슷한데요.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작성하고 제출자에는 제출하는 사람, 즉 대리인의 이름과 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봉투 뒷면에도 입찰 대리인의 도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법인 명의로 대리 입찰을 가게 될 경우 기일 입찰표 작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입찰 기일, 입찰하는 날의 날짜를 작성을 하고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 그리고 입찰자 본인 칸에는 입찰하는 명의자, 즉 입찰하는 법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 아래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입찰 가격 작성, 현금 자기압수표 체크, 그리고 보증 금액을 적어줍니다. 오른쪽 하단 입찰자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가게 될 경우 필요한 서류인 위임장 작성 방법입니다. 위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적어줍니다. 아래 본인 칸에는 입찰 법인 명의자의 이름을 적어주는데요. 성명에는 주식회사 아는 부부 사내이사 홍길동이라고 쓰고 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외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공동명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명의는 입찰 명의자가 여러 명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명의 중에 대표가 직접 입찰을 하는 경우 혹은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로 나눠서 알아볼게요. 공동명의 중에 대표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입찰 봉투 뒷면에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작성합니다. 앞면에는 본인의 이름 그리고 입찰 공동명의 중에 대표의 이름을 적고 대표를 제외한 입찰 공동명의 인원 수와 대표자의 도장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입찰하는 인원수가 4명이면 홍길동 외 3명 이렇게 적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대리인 칸에도 입찰 공동명의 중에 대표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왜 대리인 칸에도 적어야 하는지 이해하셨나요?
홍길동 외 3명의 명의로 입찰을 하는 거니 홍길동도 나머지 3명의 대리인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본인 칸에도 공동명의 중에 대표의 이름과 도장을 찍어야 하고 대리인 칸에도 공동명의 중에 대표의 이름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혹시 홍길동 외 3명이 모두 입찰장에 와 있더라도 대표를 정해서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봉투에도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작성하고 제출자의 입찰 공동명의 중에 대표의 이름과 도장을 찍습니다. 기일 입찰표를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할 수 있는데 이해를 하시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입찰 기일을 작성을 하고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작성합니다. 입찰자 본인 성명에는 별첨 공동 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습니다. 그 외에는 적지 않습니다. 따로 서류를 첨부할 거니까요. 대리인 성명에는 입찰 공동명의 중에 대표의 이름과 도장을 찍고 본인과의 관계에는 공동 입찰자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란에는 입찰 공동명의 중에 대표 것만 적어주면 됩니다. 입찰 가격과 보증금액을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에 입찰자에는 누구의 도장을 찍어야 할까요? 공동 명의 중에 대표의 이름과 도장을 찍어야겠죠. 현금 자기압 수표도 체크해 주세요. 위임장 작성 방법입니다. 홍길동 외 3명이 입찰을 하는데 홍길동이 대표로 간다고 해도 홍길동도 3명의 대리인이 되겠죠. 그래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칸에 입찰 공동명의의 대표의 이름, 그리고 직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작성해주고 본인 1칸부터 본인 3칸까지 공동 입찰자의 정보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홍길동이 대표라면 홍길동 외 3명의 정보를 적어주면 되겠죠. 공동 입찰자가 추가로 더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추가로 계속 적어주시면 됩니다. 공동 입찰의 경우 이전과 다르게 추가로 공동 입찰 신고서와 공동 입찰자 목록 서류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필요한 서류가 많죠. 모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동 입찰 신고서 양식입니다.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적고 입찰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입찰 공동명의 중에 대표의 이름과 인원수를 적습니다. 홍길동 외 3명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은 공동 입찰자 목록 작성 방법입니다. 공동 입찰자 인원 수대로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대표자인 홍길동을 포함을 해서 입찰하는 모든 명의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어주면 됩니다. 총 4명이라면 4명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또한 지분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지분의 총합은 1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외 3명이니 4명이 입찰을 한다고 하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총합이 1이 되도록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꼭 잊지 말고 간인을 해야 합니다. 간인이라고 하면 함께 묶인 서류 사이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데요. 2번의 간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기일 입찰표와 공동 입찰 신고서 사이 입찰자 전원의 도장 간인, 두 번째로 공동 입찰 신고서와 공동 입찰자 목록 사이의 입찰자 전원의 간인입니다. 간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일 입찰표와 공동 입찰 신고서를 두고 도장이 반씩 나오도록 모두 찍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간인이 끝났으면 두 번째인 공동입찰 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 사이에도 전원 도장 간인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모두 작성을 하고 간인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되겠죠. 공동명의로 입찰하는 경우 중에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대리인으로 입찰을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입찰 봉투의 뒷면에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작성해주고 제출자 성명에는 본인 칸의 입찰 공동명의 중에 한 명의 이름과 인원수를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 총 4명이라고 하면 홍길동 외 3명이라고 적고 홍길동의 도장을 찍어주면 됩니다.
대리인에는 실제 입찰을 하러 온 제3자, 이순신의 이름과 도장을 찍어주면 되는데요. 봉투 뒷면에는 누구의 도장을 찍어야 할까요? 대리인이 봉투를 내는 거니까 실제 입찰을 하러 온 이순신의 도장을 찍어주면 됩니다. 보증금 봉투에도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작성합니다. 제출자에는 입찰 대리인인 이순신의 이름과 도장을 찍고 뒷면에도 대리인인 이순신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기일 입찰표입니다. 입찰하는 날짜를 적어주고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적습니다. 입찰자 본인 칸에는 공동 명의이니까 별첨 공동 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어줍니다. 대리인이 왔으니 대리인의 정보도 적어줘야 되겠죠. 이름과 인적 사항을 적고 입찰 가격, 보증 금액을 작성한 후에 맨 오른쪽 하단에는 입찰 대리인의 이름과 도장을 찍습니다. 현금 자기압 수표 박스도 체크해야 됩니다. 위임장입니다. 대리인 이순신의 인적사항을 적고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작성합니다. 본인 1, 2, 3칸에는 공동 입찰자의 정보를 적어주면 됩니다.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양식을 직접 편집해서 칸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공동입찰 신고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작성한 후에 입찰하는 날짜, 그리고 신청인에는 입찰 봉투에서 작성했던 공동명의 중 한 명의 이름과 이를 제외한 입찰 공동명의 인원수를 적어줍니다. 4명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홍길동이 대표라면 홍길동 외 3명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은 공동입찰자 목록입니다. 번호대로 공동입찰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분 표시를 해주는데요. 이전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지분의 총합은 반드시 1이 되어야 합니다. 홍길동이 대표로 총 4명이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공동명의의 경우는 꼭 잊지 말고 간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인이라고 하면 함께 묶인 서류 사이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죠. 2번의 간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기일 입찰표와 공동 입찰자 신고 사이에 입찰자 전원의 도장 간인. 두 번째로 공동 입찰 신고서와 공동 입찰자 목록 사이에 입찰자 전원의 도장 간인입니다. 간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일 입찰표와 공동 입찰 신고서를 두고 도장이 반씩 나오도록 입찰자 전원의 도장을 모두 간인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간인이 끝났으면 두 번째인 공동 입찰 신고서와 공동 입찰자 목록 사이에도 전원 도장 간인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모두 작성하고 간인하는 것까지 잊지 마세요. 오늘은 명의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입찰을 가느냐에 따라 서류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자체는 길지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에서 서류 작성 방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찰 당일날 자필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전날 미리 작성을 해서 프린트를 해서 가시는 게 좋겠죠. 영상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고 그 외에 상담이나 교육 문의는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